피해가 18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예상보다 큰 피해에 옥천군은 전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오송 참사 1주기가 지났지만 유족들은 여전히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과정을 겪었던 다른 참사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오송 참사가 일어나던 날 산사태가 도로를 덮치면서 20대 청년이 숨졌습니다.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유가족들을 만나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2명이 도당위원장 출사표를 냈습니다. 11년 만의 경선인데 여야 주요 정당이 벌써부터 지방선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영동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옥천군에서도 군 전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을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자체 조사 결과 피해가 당초 예상보다 크고 지역도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옥천군은 밝혔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금강변을 따라 비닐하우스가 줄지어 있습니다. 하우스 안에 들어가자 각종 집기가 나뒹굴고 포도나무는 진흙을 잔뜩 덮어쓰고 있습니다. 물이 빠진 지 일주일 가까이 됐지만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합니다. 인근 하우스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급한 대로 못 쓰게 된 포도를 따냈지만 포도나무를 살릴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렇게 농사 다 져놓고 밥도 먹기 싫어. 이렇게 뭐 죄를 입었으니까 아이고 멍하니 아무 생각도 없어요. 산사태로 아예 비닐하우스가 떠내려가고 주택 일부가 파손된 현장. 중장비를 동원해 응급조치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도 나오지 않고 일부 파손된 주택은 그대로여서 피해 주민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임시복구만 해주고 간다 이 얘기야 지금. 그럼 나로서는 지금 다 들렸는데 샘물 안 나오지. 시실 물 없지. 불 안 나오지. 옥천군이 조사한 결과 피해기 특별 재난지역 기준인 80억 원을 넘어 100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제방 붕괴와 산사태 등 공공시설 피해는 물론 농경지와 주택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가 당초 예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피해가 큰 이원과 군서면 외에 금강을 끼고 있는 동이면 일대 등의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옥천군은 이에 따라 옥천 전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당초에는 2개면만 피해가 큰 줄 알았더니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8개 읍면에도 침수 피해가 상당히 큰 거로 갖다 알고 있습니다. 옥천군의 최종 피해액은 이번 주 국가재난관리 시스템 입력 마감까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 여부는 옥천군이 자체 조사에 입력한 피해액이 정확한지 정부가 조사에 결정하게 됩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지난주 충북을 휩쓸고 간 집중호우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 충북 도내 피해액은 182억 5천만 원으로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 피해가 148억 원을 차지했고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도 2,400건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침수 98건과 파손 8건 등 모두 106건이 접수됐고 옥천과 영동 지역 11세대 21명이 임시거주하고 있습니다. 오송 참사 1주기를 맞아 당시 상황과 피해자들의 고통 그리고 대책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참사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과연 국정조사가 이뤄지면 실체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앞서 비슷한 과정을 겪었던 이태원 참사와 세월호 참사를 통해 오송 참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봤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오송 참사가 발생하기 8개월 전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정부와 구청, 경찰 등 관계기관은 당시 예방과 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에도 서로 잘못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참사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유족들의 계속된 요구 끝에
마침내 지난 5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비로소 합동 분향소를 철거하고 기억 소통 공간으로 자리를 옮긴 유족들은 진상 규명을 향한 새로운 출발이라고 말합니다. 정부에서 특수본 수사도 했고 국정조사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들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밝히는 해결책이 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특별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앞선 세월호 참사의 경우를 보면 특별법이 만들어졌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조사위를 3번 운영했지만 배가 왜 침몰했는지, 왜 구조하지 못했는지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특조위에 참여했던 조사관은 법적 처벌에 치우쳐 조사가 이뤄진 점을 주요 실패 요인으로 지적합니다. 종합적으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리고 이 같은 일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라는 방식으로 접근했다기보다는 이거 누가 잘못했고 누굴 처벌할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졌기 때문에. 하지만 오송 참사는 지난 1년간 공적 조사 자체를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참사 9일 만에 국무조정실이 기관 대응 부실로 인한 인재라고 발표하며 공무원과 공사 현장 관계자 등 36명을 수사 의뢰한 뒤로 검찰 수사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충청북도와 청주시에 진상조사를 요구했지만 수사 중이라 어렵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전문가들이 참여한 시민진상조사위원회가 나섰지만 강제성이 없는 민간조사여서 한계는 뚜렷했습니다. 대응의 기록이라든가 이런 걸 얻기 위해서 진행했던 정보공개 청구 같은 것들도 정말 모두가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대로 물어보기라도 하자는 겁니다. 오송 참사가 가장 안타까운 점은 사실 누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보지 못했던 참사라는 점입니다. 국회에서 충북 국감을 하지도 못했고 또 현안 질의를 열어서 관계자들을 다 불러서 증인으로 세워놓고 질의를 하거나 총괄적인 질의를 하거나 하지도 못했거든요. 국정조사가 이뤄지더라도 진상규명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치지 않고 버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다른 참사 유족들은 말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거쳐오면서 희망을 가졌다가 다시 또 포기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계속 되풀이 됐었던 거거든요. 하나하나 이렇게 되어 가시는 게 안 될 것 같지만 되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마음이 되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지난해 오송 참사가 일어나기 3시간 전 9km가 떨어진 곳에서는 도로 옆 사면이 무너져 출근 중이던 20대 청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이 9개월 만에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로 공무원 6명을 검찰로 넘겼지만 이후에는 깜깜무소식입니다. 지난 1년 유가족들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초원 기자입니다. 납골당에서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20대 청년. 지난해 출근길에 도로 경사면이 무너지면서 승용차를 덮쳐 숨진 28살 신모 씨입니다. 일주기를 맞아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가족들은 사진 속 고인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냥 심장마비 올 것 같아. 심 씨는 소방 분야에서 일하던 아버지 뒤를 잇겠다며 고향인 부산을 떠나 청주에 있는 대기업 안전 점검팀에 입사했습니다. 사고 당일 휴대전화에 집에 전화하기가 할 일로 담겨 있을 만큼 자상하고 성실했던 아들. 아버지에게는 집안의 자랑이었습니다. 장원급제 때 해야 되나? 그냥 항상 뿌듯하고 매일 보면은 또 매번 오면 이제 내한테 티라도 하나 뭐 사줄 것 같고 뭐라도 자꾸 사주고 싶어 하고. 경찰이 9개월간 수사를 벌인 결과 사고의 원인은 부실한 시설 관리였습니다. 매년 2번 이상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하는 2종 시설물이었지만 2016년 준공 이후 단 한 번의 점검도 받지 않았습니다. 청주시는 준공 이후 시설물 관리 대상에 등록하지 않았고 관리 주체였던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역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거나 시설물을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청주시 공무원 3명과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직원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아직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쟁점이 많아 경찰 수사도 9개월이나 걸렸다면서 최선을 다해 수사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지난 1년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고 아들의 억울한 죽음에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저 원인 규명과 사과 받고 싶습니다. 좀 끝내고 싶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진짜요. 가족들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들의 죽음 이후 아버지는 삶의 목표를 잃었고 출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쩔 땐 밤에도 진짜 심장이 막 갑자기 탁 하면 막 심장이 딱 멎어버릴 것 같아. 차라리 멎어버렸으면 잘 어찌 보면 편할 줄 모르는데 그러면 막 계속 아파요, 가슴이.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1년. 어머니는 오늘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아들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엄마 있지 않고 오늘 그날까지 내가 열심히 살고 있을게. 고마워. 엄마 또 올게.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술을 팔거나 접객원을 고용하는 노래방 업주들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신고한다고 협박해 27명에게 4억 5천만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수공갈과 사기 등의 혐의로 59살 남성을 구속하고 공범인 44살 남성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구속된 50대는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2년간 징역형을 살다 출소했고 교도소에서 알게 된 40대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훈련을 따라오지 못한다면서 초등학생들을 발로 차고 막대기로 때린 축구 코치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5단독 정우혁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에서 유소년 축구클럽을 운영하던 피고인은 2020년 8월부터 1년간 12살 학생 6명이 훈련을 따라오지 못한다면서 막대기로 수십 회씩 때리거나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11년 만에 경선으로 차기 도당 위원장을 뽑습니다. 이광희, 이연희 두 초선 의원이 맞붙었는데요. 여야 모두 곧 있을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꾸리고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을 향한 경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충북도당 위원장에 청주 서원 이광희, 흥덕 이연희 국회의원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출마 기자회견을 연 이연희 의원은 지지세를 확장하는 역동적인 도당을 만들어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방선거 승리를 발판 삼아 제21대 대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열고 제4기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데 충북도당이 전진기지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 전략상황실장, 민주연구원 상근 부원장 등 당의 전략, 정책을 수립했던 경험을 내세웠습니다. 앞서 도당위원장 후보로 등록한 이광희 의원은 재선 충북도의원, 충북도당 대변인을 역임한 지역활동 경력을 강점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사정뿐만 아니라 충북에 대한 사정을 가장 잘 알고요. 충북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충북도당이 무엇을 통해서 충북을 바꿔낼 것인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적임자가 저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충북의 사령관 역할을 하겠다며 지방의원 의정 지원, 당원 경선제 도입을 내걸었습니다. 민주당이 선거로 충북도당 위원장을 뽑는 건 지난 2013년 변재일, 김종률 2인 경선 이후 11년 만에 처음. 권리당원 80%, 전국대의원 20%의 투표로 오는 28일 당선자가 최종 확정되는데 2년 뒤 충북의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는 자리인 만큼 합의 추대 대신 위상 강화를 노리는 두 초선 의원의 경쟁 구도가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달 서승우 충북도당 위원장을 선출한 국민의힘은 도당과 시군 조직의 실질적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또 새 당대표가 뽑히는 23일 전당대회를 계기로 충북 총선 패배의 후유증을 극복할 지지세 결집을 노리고 있습니다. 변하는 충북도당, 일하는 충북도당,
또 주민과 호흡하는 도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해서 2년 후에 지방선거, 3년 후에 대통령 선거, 4년 후에 총선에서 다시 우리 주민들과 유권자, 당원들로부터 사랑받는 충북 도당이 되도록. 국민의힘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전당대회, 민주당은 도당위원장 경선에서 불거질지 모를 당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도 관건입니다. 중앙당과 도당의 새 체제가 완료되는 다음 달을 고비로 중도 확장을 노리는 충북 여야의 무한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충청북도가 제5회 한국의 최고 경영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충청북도는 긴 세월 각종 규제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중부내륙 특별법 제정을 이끌었고 의료비 후불제와 충북형 출산 육아수당, 못난이 김치 등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정책들을 과감하게 시행해 창의행정 경영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